네, 오늘은 무릎이 약한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하는 게 좋을지 자전거나 스태퍼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남겨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열심히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을 같이 해라 라고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는데요.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이 러닝머신이죠. 전신의 근육을 쓰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체중을 뺄 수가 있는데, 무릎이 약하시거나 또 무릎에 관절염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게 러닝머신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는 연골판이 닳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연골판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연골판을 달리기를 할수록 무릎에 충격이 가할수록 또 비만 환자분들은 그 하중이 더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이 러닝머신을 무리하게 해서 무릎의 연골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떤 운동을 하냐 하면, 무릎의 연골판을 그래도 좀 하중이 덜 가게끔 하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면 계속 살이 찌면서 더 이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전거나 또 수영장에서 걷기 운동 또는 스태퍼를 통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무릎에 무리가 조금 덜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닝머신보다는 운동의 강도가 좀 적겠긴 하지만 무릎에 최대한 관절에 하중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이런 등받이 있는 자전거랑 등받이 없는 자전거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좋냐, 이 질문 또 처음 받아보는데, 등받이 있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의지를 하면서 배에 코어 근육을 쓰지 않는 이제 운동이 되고, 등받이가 없는 자전거는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코어 근육을 쓰면서 복근을 같이 쓰면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등받이 없는 자전거가 훨씬 더 운동 강도가 높다고 봐야겠죠. 허리 통증이 있거나 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코어 근육이 좀 부족한 분들은 등받이 있는 자전거를 사용하시고, 단시간 내에 살을 많이 빼고자 하는 분들은 코어 근육을 같이 쓰면서 체중을 빼는 것이 단시간에 살을 많이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등받이 없는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본인은 한강에서 자전거 한 2-3시간 타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나는 열심히 매일같이 자전거 타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느냐?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면 그것이 살이 안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정석 운동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이런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거기 때문에 정석 운동 때도 크게 살이 안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실 때도 어느 정도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이거를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언덕을 올라가는 효과를 주게끔 자전거의 세기를, 실내 자전거의 세기를 좀 높여준다든지 이런 저항이 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서 운동하시는 것이 살을 많이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만 할 것이냐, 근육 운동을 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반드시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량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소모되는 칼로리 열량이거든요. 근데 이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중에 근육량을 높여주면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사량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단시간 내에 운동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100칼로리가 태워지는 것이 근육량을 높이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1시간 동안에 200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고, 이것들이 반복되면 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가 태워지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도비만인 분들이 가장 게을리 하시는 것이 근력 운동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것 중에서 운동을 어느 정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산보를 한 3시간, 4시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잖아요. 이 심박수가 보통은 이제 최고 심박수의 40에서 60%까지 해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매번 산책하면서 심박수를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터질 정도까지의 느낌으로 한 번씩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단시간에 많은 체중을 빼실 분들은 이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 한 번씩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지 심박이 막 빨리 뛰면서 혈관의 청소도 이루어지고 혈관 탄력도 좋아지고 혈관의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빈도로 치면
제가 이제 40대니까 220에서 40세를 빼면 본인의 최고 심박수 180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의 일반인 분들한테 최고 심박수를 170회에서 18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180회에서 한 80%까지는 올려야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느끼느냐, 막 운동을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를 뛰기를 하면 맥박이 막 뛰어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힘들어지는 한 60-70%라고 생각하고, 제가 런닝머신을 뛰어보면 정말 180회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이 가슴이 살짝 쥐어짜는 어떤 느낌? 이런 정도의 맥박수가 올라갈 때 이때가 최고 심박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 맥박이 올라가지 않게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